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5월 17일이고 날짜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6월 3일 대선일까지 투표일까지 17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양당에 뭐 이제 군소 그 정당도 다른 정당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제 전열이 좀 차츰 정비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기왕이 벌써 이제 전열이 정비가 됐었죠. 중간에 뭐 숨지기던 이제 호남의 대표성을 띄었던 그 이낙연, 뭐 좀 전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대법원에 파기환심이 돼가지고 고등법원에 넘어왔는데, 고등법원에서 재판기를 처음에는 5월 15일이었습니까? 잡았다가 요걸 날짜를 갖다 6월 뭐 18일로 이렇게 딜레이 시켜버리니까, 우리 또 점잖으신 이낙연 그 호남의 그 대표성을 띈다고 항상 자임했던 그분은 이제 스스로 좀 이제 그 물러 앉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군소 뭐 야당들은 전부 다 이제 기왕이 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줄 서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대선 이후로 만약에 투표율이 잡혔다고 그러면 벌써 뭐 사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전번에 헌재의 모습도 봤었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물러난 걸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열이 완전히 정비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즘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 이게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이익이 될지. 전번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추미애 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게 전부 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뭐 이제 그 실질적인 사심제,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그 헌재에서 다시 한번 재판할 수 있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를 막 100여 명까지 늘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에 파기환심을 한 대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걸로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그 국민들의 표심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혹시 이게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제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뭐 국민들이 보고 그런다면, 갑자기 왜 대법원 판사 100여 명을 얘기를 하고 그 신급제를 갖다 30인제인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헌재에서 다시 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전술은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전략은 지금 미비한, 뭐 그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고 할 수 있는 전략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뭐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뿐인데, 뭐 국회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 계산해 두고 민주당에서는 마음 놓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열을 완전히 이제 다 갖췄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제 상황이 이렇고요. 국민의힘이 전번에 김문수 후보의 이제 후보 사퇴를 갖다가 강제로 시도하다가 이제 저지가 된 당원들에 의해서 저지가 됐는데, 실은 여러 사람이 경선을 제일 처음에 8명, 4명, 2명 경선을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경선 후보들이 자기 당 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제입니까? 그 오랜만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뭐 글을 올린 것하고 뭐 나경원 후보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머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하고의 어떤 단일화를 갖다가 당의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이거 대단한 특혜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분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또 홍준표 씨는 뭐 미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나중에는 뭐 민주당의 콜을 받아 그쪽으로 갈 예정이라까지 나왔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몸은 떠나지만은 이렇게 당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합심해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좀 이해서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던 이제 마지막 그걸 남기고 떠났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고 나오니까 또 한동훈이 다른 걸 또 요구를 했어요. 안전하게 윤석열 가져가고 전열을 해라.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잖아. 근데 우리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가끔씩 이 친구는 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또 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문수 그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선대위원장을 맡은 사람들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표의 성년자지 않습니까? 민사상의 성년자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그 의사가 있는가를 갖다가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제 매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가 되는데 낫지 않을까. 근데 나는 제가 제일 처음에도 그랬죠. 자, 선명하게 민주당은 민주당 다운 비전 제시를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다운 비전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의 비전은 예전부터 잘 보이진 않았죠. 실은 국민의힘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나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강하게 얘기했던 우리 통일당의 뭐 정광훈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지.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를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뭐 그건 국민들한테 별로 각인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원해요. 자, 선명하게 양쪽에서 너무 그 상대편의 어떤 뭐 거기에도 안 좋은 뭐 소음이라든가 요거 갖고 싸우지 말고 진짜로 앞으로 어차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잖아.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호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란 자리는 뭐 어떻게 앞으로 뭐 헌법을 바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은 대단한 자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갖다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조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뭐 비전을 만들어도 실은 절대
적인 파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선대위원장들이라든가 뭐 국회의원들은 그 자기 당에서 갖고 있는 어떤 후보의 강점, 장점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시간들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양쪽에서 그렇게 겨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이 됐을 때는 내가 지지하고 투표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그때는 합심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다음 뭐 이번에는 아마 이제 4년 중임제로 중간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될 겁니다. 4년 중임제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지금 하는 사람들이 3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하고 그 총선하고 같이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선거를 한다. 이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각 책임제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뭐 사고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것은 몰아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대통령 선거 한 번 하고 국회의원 선거 한 4년에 한 번씩 해야지. 그 중간에 한 대통령 인기 한 2년 남았을 때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력이 선거 한 번 치를 수는 있잖아요. 대신에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지.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국민들이 5년까지 갈 필요 없이 4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멋있는 지도자를 뽑으면 되고 그래서 좀 이 대통령 선거를 너무 어둡게들 만들지 말고 좀 밝게 좀 선명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처럼 좀 충분하게 그런 역량이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좋은 자원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국회의원 특권도 좀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좀 밝은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치 그 국민의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싫어서 아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지금 있는 힘으로 전체적으로 조직 정비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하는 말에 어깃장을 놓는 또 반대가 되는 분열을 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민주당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렇게 약간 멋있게 한번 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들도 이번에는 똑바로 눈을 뜨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누가 적임인가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